좀 전에 배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퍼머넌트 페로마그넷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책에 보면 하드 페로마그넷이란 말도 쓰고요. 여기서 이제 퍼머넌트 혹은 이제 하드란 말이 붙으면 뭐냐면, 우리가 현상론적으로 어떤 물질에 유도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B 필드 혹은 H 필드에 비례한다. 그런 리니어 티어리에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기 어떤 고유의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다. 고정된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는 그런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H 필드, susceptibility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M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M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이렇게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 안에 이제 고정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드란 말을 쓴 거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유도된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내에 저거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제 트루 커런트도 없고,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스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포멀리즘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에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하나는 벡터 포텐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칼라 포텐셜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그네틱 현상에서는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게 아니라 항상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었죠,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 포멀리즘을 당연히 여기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되나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고. 그런데 이 자기장을 구할 때 어떻게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을 할까? 이런 걸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스칼라 포텐셜이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거는 진공이든 아니면 물질 내부든 항상 마그네틱 필드는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벡터 포텐셜에 컬로 쓸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벡터 포텐셜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소스가 커런트죠. 그래서 그 소스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컬인데, 마그네틱 필드의 컬은 누가 마그네틱 필드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주는가? 트루 커런트,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에 의해서 인듀스된 일종의 다이폴 모먼트 커런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런트의 일반 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고려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그리고 또 JM이 뭐다? 이건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식을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에 대한 이제 관계식으로 바꾸면, 벡터 포텐셜 컬을 두 번 취한 건데, 또 이제 이 벡터 캘큘러스의 항등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누군가를 컬을 두 번 취하면 얘는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빼기 라플라시안 이제 이게 있는데 벡터 포텐셜 아니 이게 있는 요걸 이제 W에다 A를 대입하는 거예요. A를 대입하는데 내가 그 A에 대해서 A의 다이버전스를 0으로 택해주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 이제 우리가 포텐셜을 도입할 때는 항상 어떤 자유도가 존재하는데 그 자유도를 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다이버전스 A가 0이 되도록 선택을 하고 싶고 그런 선택을 이제 로렌츠 게이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요게 되고 이것이 이제 J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A도 벡터고 JM도 벡터인데 각각의 성분을 X, Y, Z 성분을 보면 그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포화송 방정식이 되는 거죠. 포화송 방정식이고 이제 벡터에 대한 그럼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포화송 방정식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앞서서 이미 다 한 건데 벡터 포텐셜은 마치 벡터 포텐셜 각각의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옮겨 적으면 내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차지 덴서티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의 솔루션이 입실론 분의 1이었던가? 요거 하면 이제 1/r 포텐셜을 전하 밀도로 컨볼루션해서 다 적분한 게 솔루션이 됐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JM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의 각각의 성분을 차지 덴서티로 생각을 해서 그 1/r 포텐셜로 다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JM이 뭐냐면, JM이 이제 이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벌크에서는 이것이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가 되는데, 서피스에서는 M이 디스컨티뉴어스 하니까, 이 M은 물질 내부에만 있고 바깥은 0이잖아요. 따라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니까 그것의 컬이 ill-defined 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서피스에서는 서피스 커런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서피스 커런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요 디렉션을 내가 ds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자, 앞에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 커런트가 어떻게 됐어요? 서피스 커런트가 노멀 디렉션 바깥 M 안쪽 M, 그렇죠? 근데 이제 바깥은 M이 0이니까 안쪽 M에다가 안쪽이 이제 M이죠. 그냥 마이너스 M 크로스 N, 이것이 바로 surface current density가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이제 이걸 이제 모아주면은 벡터 포텐셜은 여기 뮤제로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쿨롱 법칙으로 생각한다면은 차지 덴서티 대신에 커런트 덴서티를 쓰고, 각각의 성분이니까 그냥 벡터를 한꺼번에 쓰면 되고, 그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1 대신에 뮤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4파이분의 뮤 제로 볼륨에 대해서 1/r 포텐셜, 그 다음에
자, 물질 내부에서는 이런 커런트 덴서티, 그 다음에 표면에서는 서피스에서는 S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M R 프라임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자, 이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하시고 만약 어떤 구체적인 뭐 쉐입이 주어졌다, 그럼 내가 얘를 또 원 오버 알 포텐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나 아니면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벌크 커런트고, 그다음에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서피스 커런트다. 그것을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크로스 프로덕트 이 방향까지 잘 해서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이제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 마그네틱 필드의 제너럴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뭐 물질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거기 들어간 뮤 제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막스웰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한 거야. 특수한 상황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다룰 때는 이제 마그네틱 인텐서티가 이제 유용한 개념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제 마그네틱 인텐서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마그네틱 인텐서티는 어떤 물리 법칙을 만족하냐면은 이제 그것의 컬이 B 필드의 컬은 토탈 커런트에 의존하지만 마그네틱 인텐서티의 커런트는 그 컬은 트루 커런트에만 의존하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게 없죠. 그렇죠? 따라서 H 필드는 컬이 없으니까 컬이 0인 그런 모든 벡터 필드는 항상 누군가의 그레디언트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H 필드는, B 필드는 모르겠지만 H 필드는, B 필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H 필드는 포텐셜을 생각할 수가 있네. 자, 왜 트루 커런트가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마그네틱 커런트나 뭐 다른 게 있어도 내가 H 필드에 대해서는 스칼라 포텐셜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얘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나? 얘의 다이버전스. 자, H 필드의 데피니션은 뭐였냐면은 H 필드는 뮤 제로 B 마이너스 마그네티제이션이었잖아요.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다이버전스 프리이기 때문에 얘는 마그네티제이션의 다이버전스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네요. 자, 얘는 라플라시아는 마그네티제이션의 다이버전스와 같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구조가 이제 H 필드가 마치 일렉트릭 필드처럼 비슷한 수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마그네틱 포텐셜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과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네요. 그럼 이제 그 포화송 방정식, 그 전기장의 포화송 방정식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얘를 마그네틱 찰지 덴서티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진짜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를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 이거예요. 로 M은 뭐냐? 마이너스 M의 다이버전스. 얘를 이제 마그네틱 차지 덴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건 또 포화송 방정식이니까 좀 전에
벡터 포텐셜 계산할 때는 똑같이 원오버 포텐셜을 전부 다 마그네틱 차지 덴서티랑 컨볼루션을 해서 다 그냥 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운더리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벌크 내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냥 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m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표면에서는 m이 불연속이니까 다이버전스를 취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또 이 바운더리 컨디션 잘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또 뭐 항상 하는 것처럼 여기다 내가 매우 작은 가우스 공면을 하나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은 노멀 디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h는 이제 0으로 가고. 그러면은 내가 마그네틱 차지 덴서티가 다이버전스 m인데, 내가 이 양변을 공간 적분을 하는 거야. 가우스 적분을 하는 거야. 가우스 적분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토탈 마그네틱 차지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0으로 가는 리밋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D라는 걸 붙였고요. 미소 마그네틱 차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마그네티제이션의 다이버전스를 공간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마그네틱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표면의 서피스에 대해서. 그럼 서피스에 대해서 그럼 옆 뚜껑은 면적이 0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고, 윗 뚜껑은 마그네티제이션이 없고, 아래 뚜껑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거기에 노멀 디렉션은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 그러면 저런 이 가우스 공면 안에 포함된 토탈 차지는 어떻게 된다? 요거 곱하기 면적이 되네요. 면적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마그네티제이션의 노멀 디렉션, 노멀 컴포넌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surface charge density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마그네틱.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임의의 위치에서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은 그냥 뭐 쿨롱 법칙 푸는 거랑 똑같아요. 4,5의 1의 전체 부피에 대해서 R 빼기 R, 그 다음에 charge density가 이게 마그네틱 charge density고요. charge density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표면에 대해서, surface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표면 적분을 한 게, 그럼 이제 요 안에 마그네틱 차지, 이게 요것이 이제 그 매질 안에 있는 마그네틱 차지들이고, 이게 이제 서피스에 분포하는 마그네틱 차지고, 이제 걔네들을 원오버 포텐셜로 다 이제 솎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우리가 또 비슷한 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전기 문제나 자기 문제나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했던 surface current density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커런트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로 우리가 기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칼라 양으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마그네틱 차지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그네틱 차지라는 것은 진짜 그 어떤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뭐 도움을 주는 거야. 역시 H라는 것도 어떤 마치 이런 전기장과의 어넬러지가 있는 어떤 무엇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H 필드는 어떤 피지컬한 뭐 실체라고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수학적인 어떤 필드다. 그리고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책에 이제 좀 더 여기서 그 이제 스칼라 포텐셜에 대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연산을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수학이 좀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샤프한 이런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요.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피스 차지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 마그네티제이션이 디스컨티뉴어스 해야 서피스 차지가 생기는데 이제 그거 무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머티리얼의 이 사이즈가 그 고정되어 있다.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바깥으로는 빠져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럴 때 내가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R이 A보단 충분히 크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뭐 금방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섣빨리 해볼게요. 자, 일단은 따라서 이 surface 파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연속적인 분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localized 되어 있다. 그걸 이제 사용할 건데, 내가 얘를 부분적분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부분적분 한다는 게 사실 또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적용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요거 있으면 여기다 빼기 뭘 해야 됩니까? 원래는 없던 미분. 이제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제 얘는 적분하면 0이야. 왜냐? 다이버전스 시어렘으로 표면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서피스에서는 마그네틱이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무한대 서피스에서는 0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텀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요것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부호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얘는 내가 R'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 내가 얘를 프라임을 바꿔버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집어넣으면 되죠. 왜냐면 미분하는 게 R 빼기 R 프라임이니까 변수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그 R에 대한 그레디언트니까 그때 적분은 R 프라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이 그레디언트를 다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다 뽑아내고,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거리가 A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그냥
제로스 오더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로스 오더만 생각하면 R 빼기 R 프라임인데 R 프라임이 작으니까 그냥 1 오버 R로 쓸 수 있고 이게 되는데 그럼 이 마그네티제이션을 다 더해서 이게 뭐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다 더하면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원 오버 알 포텐셜을 잠깐만.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원 오버 알 포텐셜을 이제 다이버전스 미분은 여기 원 오버 알만 있잖아요. 요 계산해 보면 4파이 r 제곱에 m의 r의 노멀 디렉션. 그래서 얘는 4파이 r 3승의 m 닷 r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만들어내는 어떤 필드가 되는데 이게 전자기에서 배웠듯이 얘가 이제 다이폴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H 필드는 얘의 그레디언트였잖아요. 요걸 진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네틱 다이폴의 다이폴 필드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계산했던 이 마그네틱 다이폴 이걸 이제 소개해 드린 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서로 완벽하게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했던 계산 계속 하는 것 같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상황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해도 결국 똑같은 걸 계산하기 때문에 물리 이론이 서로 다 컨시스턴트해서 항상 같은 결과를 준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 마그네티제이션을 다루는 방식이 걔네들이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벡터 포텐셜 입장에서는 커런트 덴서티, 벌크, 그 다음에 서피스,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의 입장에서는 벌크, 그 다음에 서피스, 마그네틱 차지 덴서티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포화송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제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